예, 얘는 보행장애로 오늘 오셨죠? 네네. 어떤 문제로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기 때부터 네. 다리가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예. 다 한쪽 다리를 못 쓰고 네. 쨉떡거리더니 제대로 못 걷다가 네. 또 걷다가 네. 그래서 어쩔 때 못 걷다가 네. 걷다가 그러는데 네. 요 며칠은 좀 잘 걷는 편인데 예. 일단은 향후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오른쪽 뒷다리가 보니까 저렇게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쩔뚝거리게 네. 각도가 네네. 정상적인 각도가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기역자로. 며칠 전에 산책을 조금 오래 시켰더니 네. 못 걷는 거예요. 아, 지금은 잘 걷는데. 네. 그 다음날 네. 애가 앞발만 네. 하고 뒷발은 제대로 못 걷고 막 네. 떨리더니 뒷다리를. 후진압이 온 것 같이 네네. 진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네. 순간 저는 디스크가 너무 산책을 무리해서 디스크가 도진 건가?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이 순간 들고 또 엄청나게 검색을 했는데 네. 그때 선생님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예, 쭉 찾아보다 선생님 글을 보고서는 네. 그럼 디스크가 아니라 네. 얘는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부쩍 들면서 예,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고관절 맞습니다. 이 네, 환자요. 네. 이제 엑스레이 보는 방법 거기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네네. 확인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 말대로 똑같죠? 네, 그래가지고 예. 뭐지? 선생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보고서 또 눌러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거기 고관절, 엄청나게 아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부터 꾹 다 눌렀더니 네. 목에서는 멀쩡한 애가 고관절을 누르니까 그냥 확 그냥. 물려고 네, 눈빛이 확 변해져 그냥. 자기가 아프니까 몸을 네. C자로 탁 틀면서 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한 통증. 네네. 제가 어설프게 눌러보면서 네. 고관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예, 고관절 맞아요. 네, 그래서 고관절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닥스훈트 디스크라고 오진받는 99%는요 고관절이랑 류중풍입니다. 예, 다 복부 통증 아니면 고관절 통증. 갑작이라는 말은 그 두 가지예요. 그걸 디스크로 오진하면서 스테로이드를 길게 먹으면서 근육을 빠뜨려 버리죠. 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또 칼슘까지 같이 빠뜨려 버리죠. 이거 고관절이 짜증나겠죠? 예, 정녕 못 걷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애들 딱 무릎 구부려 보면 무릎 쉽게 구부러질 겁니다. 네. 저 집에서 구부려봤어요. 예, 디스크 아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로 진통제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디스크처럼. 그러니까 뒷다리 마비 타입만 알면은 디스크인지 아닌지 MRI 안 찍고도 바로 알겠죠? 네네. 그러면 이쪽 고관절이 여기서 보면 여기가 R이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여기가 왼쪽이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왼쪽 뒷다리에서 더 아파했을 거예요. 네네. 맞죠? 네네. 자, 여기 확대해서 본 그림을 보면 이 고관절 헤드, 넥, 바디가 있어야 되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골밀도가 감소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먹고 살았다든가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었다든가 그러면 칼슘이 몸 밖으로 나가죠. 여자 강아지에서는 난소를 떼어내면 그때부터 골 감소증 시작이죠. 근데 얘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단백과 스테로이드 이제 그거일 가능성이 제법 높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러니까 관절 모양이 이 무릎 밑으로 그러니까 그 변형이 왔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변형이 온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처음 데려왔을 땐 다리가 멀쩡히 보였었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휘어가지고 걷고 있는 거예요. 그쪽 오른쪽 뒷다리만. 네네. 한쪽만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제가 딱히 사고를 낼 만큼 뭐가 없었거든요. 그런 변형을 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다. 네네. 그래가지고 얘는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구나. 선천적인 그런 생각이 그냥 들고 왜냐면 뭐 차로 사고가 났다든지 어디 가서 뭐 넘어졌다든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담낭에 슬러지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제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쓸개 관련된 사료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료를 먹고 있거든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담낭 슬러지, 담낭 결석, 결명자 있죠. 주전자에다가 우리 보리차 끓이듯이 우려가지고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얘 줄 때는 그냥 밍밍한 상태로 네. 실온 상태에서 네. 차가운 거 주지 말고 네. 그걸 꾸준히 먹여보세요. 네. 여기 ALP라는 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ALP 보통 우리 의사들이 한 200 내외를 갖다가 200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얘는 21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니 318 나왔구나. 200이니까 300 정도, 100 정도 더 높아진 거죠. 요거는 ALP가 높은 거는 간, 담, 뼈질환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ALT, AST 간 수치는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ALP는. 그 담이라는 건 소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담도 관련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건 뭘까? 그러면 뼈질환이잖아요. 근데 여기 칼슘 검사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칼슘 수치의 변화가 있겠구나. 칼슘 수치의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미뤄 짐작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어 오신 거 보면 예, 뼈 칼슘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ALP는 왜 올라간 거다? 칼슘, 뼈에 융해가 있거나 골절이 있거나 그럴 때 올라가겠죠. ALP는 성장기인 어린이에서 많이 올라가고 뼈가 쭉쭉쭉 늘어날 때 올라간다 그러고요. 이 한약 먹는데서 근육이 빠지진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랑 다를 거예요. 담낭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는 없는 거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식물성인데요. 그렇죠. 양약은 어떤 이렇게 한 부분에만 얘기하는 약은요, 이 뒤에 부분은 다 막아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약은 이 면을 목표로 한 약이 없어요. 육면을 다 맞추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어디에 부작용, 그거 리버스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작용이라는 말은 특정한 포인트를 목표로 했을 때 부작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한약은 특정한 면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약의 부작용? 예, 말의 어휘를 거기다가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한약의 주의사항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지. 그 양약의 특정한 포인트를 목표로 한 약에 부작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가 목을 지금 저처럼 다 집에서 눌러보셨죠? 예, 저는 지금 자, 눌러보시죠. 마디마디 이렇게 배를 받치고서 누르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디스크는 이렇게 배를 받치고 누르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근데 통증이 전혀 없어요. 이게 다리에 변형이 왔잖아요. 예, 다리에 변형이 어렸을 때 온 거지만 그래도 근육량은 오른쪽이 더 많네요. 다행이네요. 여기가. 예,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도 왼쪽 다리도 고관절이 망가져 있지만 여기에 의지해서 자꾸 왼쪽 다리를 딛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괜찮을 거예요. 한 번에 많이만 하지 마세요. 간장이는 고관절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량만 지금처럼 유지해 주시면요,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고요. 이건 침 맞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근육량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통증만 지금 그거를 갖다가 적응하고 쉽게끔 적응하고 잘 살 수 있게끔 그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얘는 뭐 15살, 뭐 20살 사는 날까지 요 근육량만 유지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강아지입니다. 제가 아까 90점 드렸잖아요. 예, 전혀 지장 없는 강아지입니다. 예, 다리 모양이 저렇게 됐다 그래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괜찮은 강아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